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의도 민프로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월요일날 영상 촬영 중입니다. 자, 연이은 상승장 흐름, 오늘도 역시나 갭상승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내줬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합의 이야기가 나와줬었지만 또다시 말을 바꾸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된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오늘 확실한 종전 합의 발표로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서명은요, 19일 날 스위스에서 MOU 서명식을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또한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피 2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5.2% 오르면서 8,545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최근 조정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셨던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건 아닌지 조급함을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의 비중을 실어 오셨던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삼성전자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 건지,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이 반등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분석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승 흐름 쭉 이어가서 다들 부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돈벼락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요, 4.01%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줬는데요. 자,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요, 장 초반에 34만 5천 원을 터치를 한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다가 큰 변동성 없이 33만 8천 원으로 종가 마감을 일단 해줬는데요. 자, 여기서 수급 흐름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 금토에서 수급이 돌아줬지만 이 외인들의 이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외인들 이탈이야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솔직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건요, 이 기간에서 얼마나 수급이 들어와 주냐 이거거든요. 자,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KB증권, 모건스탠리, 키움증권, 미래에셋, 시티그룹에서 강한 순매수를 잡아줬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JP모간, 신한투자증권, 맥쿼리증권, 삼성, 메릴린치, 한국투자증권에서 순매도를 잡아줬는데 보시면 모건스탠리, 토스, 시티그룹, LS증권에서는요, 순매수를 잡아줬지만 매도량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 신한투자증권, 맥쿼리증권, 메릴린치, 대신증권 창구에서는요, 순매도량은 잡혔지만 이 매수량 자체가 전혀 잡히지 않았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매에서도요, 전체적으로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탈 물량이 많이 나와줬지만 그래도 이 개인과 기관 그리고 이 금투에서 수급을 받쳐주면서 지금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종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사실 이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37만 7천 원 이 종고점까지 돌파할 상승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고 오히려 더 크게 갈 수 있다고 확신을 담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가장 큰 악재였었던 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종전으로 합의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국제 유가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물가도 안정화가 될 거고, 그리고 이 금리 인하 기대까지 가져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미 증시가 살아나면 국내 증시 또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정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야 하냐 이건데요. 물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삼성전자가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당연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잡더라도 당연히 이 수익률은 가져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37만 7천 원 종고점을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뭐가 잡혀 있죠? 미국의 FOMC 회의가 잡혀 있죠. 이번 FOMC 회의는요,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니라 케빈 워시, 이 케빈 워시 연장 의장이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 이 케빈 워시는 QT 양적 긴축을 위해서 통화 유동성을 줄이고 공격적으로 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인물이었던 터라, 이러한 발언이 이번 FOMC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포지션을 취해질지, 아니면요, 물가가 상승한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가져갈지. 만에 하나 이 케빈 워시 의장이요, 금리 인상 기조를 보였을 때는요, 시장이 또 한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을 하면 금리 인하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면요, 시장의 유동성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고요. 이거 고점 시그널 아닌가? 라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일정이 이번 주에 잡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이 미국의 FOMC뿐만 아니라 16일 내일이죠, 이 일본의 중앙은행 금리 발표가 잡혀 있잖아요. 그럼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가 왜 중요할까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사는요, 항상 일본 30년물 장기 국채가 급등을 해줬을 때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요, 그 변동성에 피해를 받았었죠.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이 종종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 또다시 확정이 되면서 더더욱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급하게 매수를 할 것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요, 이 종고점을 트레이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줄 건데, 눌림목에서 기회를 잡아야지 굳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왜냐면요, 절대로 우리를 두고 가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더 큰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지금요,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현재 이 외국계 증권사들 안에서도 포지션이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이 모건 스탠리나 시티그룹은요, 삼성전자 장 초반부터 물량을 다 막았지만 골드만삭스, JP모간, 맥쿼리 증권, 메릴 린치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면서 순매도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최소한 우리가 성급하게 대응을 하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 삼성전자 비중을 싣고서 계속해서 끌고 오셨던 우리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슨 기회일까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기회,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 당장 매도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장 전체에서 이 외인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포지션 전환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당연히 노려봐야죠.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요, 반감을 느끼시는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 당연히 저도 알고 있죠. 아니, 어차피 종고점 돌파를 한다면서 근데 왜 비중을 줄이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텐데, 이 비중을 줄이는 게요, 결코 수익률을 깎는 건 아니거든요. 단타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요, 삼성전자 본 포지션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조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삼성전자는요, 이 종고점을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요, 더블팁 쌍고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데드캣 바운스였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만큼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37만 7천 원을 찍고서 10%가 넘는 조정이 나오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요, 매수를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주주님들은요, 아,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 걸까? 지금이 고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삼성전자 이거 내마니아의 날에서 풋옵션 세력들이 마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변동성이니까 기회를 잡아 가셔야 한다. 하지만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에 휘둘릴 때는요, 이런 이야기가 사실상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일수록 이러한 리스크 관리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를 못한다면요, 정말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변동성이 나와줬을 때 당연히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작년 미 정부 셧다운 때 어땠습니까? 자, 11만 3천 원 고점을 찍고서 20%가 넘는 조정이 나왔죠. 일시적인 유동성에 경각심을 만든 조정이었잖아요. 이번에 FOMC에서 케빈 워시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발표가 나왔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솔직히 아무도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이 금리 인상이 증시에서 악재가 되는 요인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때 삼성전자 고점이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저점이었죠. 그때 이후로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말 그대로 실적이 깡패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리스크를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요, 20%가 넘는 조정이 나왔을 때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에서 이 매도를 던진 우리 주주님들은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고점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관망만 하고 있다는 거죠. 눌리면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땠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리스크 관리를 했을 때 오히려 이 저점으로의 기회를 잡아가면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도 똑같죠.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삼성전자도 그러한 변동성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를 관리를 하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저점에서 기회를 잡아갔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FOMC와 일본 중앙은행 금리 발표가 다시 한번 고점을 트레이하는 과정에서 이 삼성전자에게 변동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요, 이 관망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니까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매수를 한다면 결국에는요,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수급을 보셔야죠. 오늘요, 장 초반에 이 외인들이요, 13만 주에 매도를 던져줬는데 중요한 건요, 이 외인들이 매도를 던지는 게 아니라 수급에서 이격을 벌려 나가는지 아니면 이격을 좁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도를 던지면서 이격을 벌린다면 그때는 우리도 리스크를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이격을 좁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이렇게 프로그램 윗구간에서 긁어주는 매수를 한다면 그때는요, 조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당연히 더 끌고 가셔야죠. 물론요, 이 수급상에서 이 외인들, 즉 큰손 세력들이 이 매도를 하다가도 다시 매도를 하면서 주가의 반등을 만들어 주고, 아니면 이렇게 매집을 하다가도 갑자기 매도를 던지면서 주가의 조정을 만들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 주주 여러분들이 이 수급만 보면서 타점에 대응을 하시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움직임들, 메이저 증권사가 만들고 있는 움직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대표적으로요,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가의 강한 변동성들이 나와줬을 때 체결 수량이 동반된 움직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체결 수량이 동반이 되지 않은 움직임은 언제라도 반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요,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체결 수량이 동반되지 않고 외인들이 수급에서 이격을 벌려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그때는요, 우리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구간이 오늘 시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응을 하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당연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삼성전자 중요한 신호들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신호를 잡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주주님들은요, 언제든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혼자서 고민하고 대응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바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자,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816-6684. 여기로요, 삼성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끔씩 이 댓글로 삼성이라고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댓글 아니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문자를 다시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요, 이 차트 분석, 수급 흐름 등을 꼼꼼하게 분석한 다음에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이걸 정확히 분석해서 문자로 전달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굳이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궁금하다,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진단이라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내가 들고 있던 종목이 조금만 수익이 나면 불안해서 일찍 팔아버리죠. 그런데 팔고 나면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들어가죠. 그런데 다시 또 들어가는 그 순간 주가는 눌리면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쉽게 손절도 못하죠. 왜냐면요, 처음에 수익 본 기억이 있으니까 언젠간 다시 또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게 결국에는요,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차트 분석 그 자체보다도 결국엔 언제 사고 언제 대응을 하느냐, 즉 타이밍이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혼자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하셔야 하고 개인 일정도 보내셔야 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 차트만 하루 종일 붙잡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걸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실 동안에 이 타이밍만큼은 대신 챙겨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종목 선정? 아니죠. 대부분은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어렵고, 두 번째가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삼성이라고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이렇게 종목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조정 구간 대응 방법,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삼성전자의 최근 이슈 체크 등 이걸 매일매일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음날 장 열리기 직전인 오전 8시에 여러분 휴대폰으로 그날 바로 쓸 수 있는 전략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보내드린 문자로 수익 잘 보시고 감사 인사 주시면 저 역시 너무 뿌듯합니다. 다만 기프티콘이나 용돈 보내주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편한 건요, 삼성이라고 딱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요, 아침마다 편하게 바다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주식에선 어쩔 수 없이 이 수주 기약이든 기술 이전이든 M&A든 오를 수밖에 없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재료가 소멸이 됐다, 악재가 떴다 싶으면 억지로 붙잡고 가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빠르게 실시간 대응 전략을 문자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다음 분할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안전하게 지켜드릴 겁니다.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 조정 구간 대응 방법,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816-6684 여기로요, 삼성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라는 거죠. 제가 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무조건 대박 터뜨려 드리겠습니다 까진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남들은 손실을 봐서 걱정 중일 때 적어도 그런 소리는 안 나오게끔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 문의라도 받아보시라는 이야기 한 번 더 드리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영상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삼성전자가 왜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 85만 전자가 기대가 아닌 현실로 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건데요. 자, 그 전에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 돈벼락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힘차게 올라갔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번 컴퓨텍스 2060에서 이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루빈의 완전 생산 돌입화를 공식화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삼성전자에 HBM4가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 모두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여기에 삼성전자가요, 전작보다 20% 이상 빠른 HBM4E 12단 샘플도 첫 출하를 시작을 하면서 2027년도에 출시가 예정이 된 엔비디아의 최상위 AI 가속 모델인 이 루빈 울트라에 탑재될 전망까지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건데, 여기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올라갔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가요, 8세대 HBM5의 실무 모형을 첫 번째로 공개를 했다는 거죠. 자, 먼저 이 삼성전자가요, HBM4를 세계 최초로 샘플 출시를 했었습니다. HBM에 대한 경쟁력, 이제는 기술력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HBM5의 실물 모형까지 공개를 해주면서 이 HBM 기술력으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실하게 잡아가겠다, 시장 선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HBM4E의 샘플 공급을요, 올해 하반기에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양산 같은 경우엔 내년에나 가능하다라는 공식 발표가 나와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요, 이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지만, 이번에 HBM4E를 계기로 이 삼성전자가요, SK 하이닉스보다 기술적 우위를 증명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심지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 파운드리 나노 공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이 마이크론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삼성전자가요,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JP모간에서 발표를 했었던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6년도에 역대급 상황이 나와줬습니다. 뭐냐면요, 80%까지 전망치를 확 늘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이 AI 열풍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요, 말 그대로 현재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 투자액을 우리가 확인을 봤을 때는요, 2026년도에 5,750억 달러에서 2027년도에는요 8,600억 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201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매년 늘어나는 투자금이 고작 100억 달러 수준으로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2026년도에 2,500억 달러로 전년보다 훨씬 더 늘었고 2027년도에는요 2,850억 달러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과거 10년 평균 증가액이요 무려 25배에서 28배까지 매년 누적으로 폭발하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즉 현금 흐름 중에서 이 데이터 센터에 쓰는 비중이요, 2026년도에는 82%였고 2027년도에는요 94%까지 치솟는 모습이 나와줬다는 거죠. 사실상 이 벌어들이는 돈 대부분은요 이 AI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HBM이 고스란히 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 디램 수출 금액이 미친 듯하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무려 30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결국엔 뭡니까? 지금 현재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급을 보시게 되면요, 2020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이 공급에 대한 물량은 거의 일정합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JP모간의 리포트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물량 공급 부족 현상이 생겨버리면서 이 쇼티지 현상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자, 물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 영업이익도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 디램에 대한 수출 금액이 늘어난다. 이 늘어나게 되면요, 이게 고스란히 어디랑 연결이 되죠?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 이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삼성전자의 재무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요, 이 영업이익이 빠지게 되면요, 주가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 주가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삼성전자 2분기,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이요,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HBM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요, 이미 이 HBM4를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HBM4E의 샘플도 출하를 했고요. 심지어 그 다음 단계인 HBM5까지 실물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시장의 HBM 반도체 점유율을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가겠다는 거죠. 반도체는 당연히 많이 필요하고 이 삼성전자 걸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넘쳐나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역대급 실적을 계속 갱신해 가면서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이건 알고 가셔야 하는데 이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이 무조건 수직으로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당연히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 구간들이 들어왔을 때는요, 과감하게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요, 모아 가셔야 되는 자리, 즉 매수를 하셔야 되는 자리에서는 같이 매수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월가에서도요, 이 삼성전자 85만 전자까지 이야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도 절대로 높은 금액이 아니다. 펀더멘털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이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2027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는요, 당연히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최근에 나왔었던 연속된 하락, 그리고 이번에 나왔었던 연속된 상승 흐름 속에서도요, 아직도 이 고민과 걱정이신 주주님들 정말로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40만 전자를 뚫어내기만 한다면요. 이 50만 전자까지 한 번에 가는 이런 상승 랠리를 여러분들도 잡아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상승 흐름 속에서 눌림목 구간이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은요, 타이밍을 정확히 잡으셔야 이 손실을 줄이고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들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816-6684 여기로요,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이 차트 분석, 수급 흐름, 기업 이슈, 세력들 움직임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다음날 장 열리기 직전인 오전 8시에 여러분 휴대폰으로 그날 바로 쓸 수 있는 전략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방향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전달드리는 이 문자 하나가요, 여러분들의 계좌 앞자리를 바꿔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괜히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매수가, 목표가만 듣고 그대로 들어가셨다가 이 수급 한번 잘못 꼬이게 되면요, 바로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솔직히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조회수만 올리려고 무책임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수익도 중요하지만요, 손실을 줄이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냐?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놓치면 후회, 잡으면 수익이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여의도 민프로였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